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보상금국 답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은 물상대위를 봤죠, 그죠? 물상대위에서 이어서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앞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탁법에서 아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공탁과 토지 수용,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이 어울려서, 그 다음 물상대위까지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리는 방법으로 따라오면 그렇게 또 못 넘을 산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이 끝나면은 공탁법 강론은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지나면은 공탁법 총론 쪽에 청구서면, 회수시 청구서면, 그 다음에 출급시 청구서면을 보고, 변제공탁 부분 간단하게 조금만 보고, 변제공탁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했던 건 다 반복이거든요. 다 보진 않을 거고, 그래서 한 2회 또는 3회에 걸쳐서 공탁법 끝내고, 다음 강의는 가족관계등록법 또는 부동산 등기법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교과서는 205페이지 시무출판사 문제집, 205페이지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건데, 그죠? 자, 틀린 거 찾는 건데, 이제 지문은 이렇게 좀 넘기고 5번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하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급여 정상금 중 급여, 압류금지죠, 그죠? 급여 정상금 중에, 자, 급여, 잠깐만요. 색깔 다시 까만색으로. 급여 정상금 중에 이미 압류된 2분의 1 해당 금액을 집행공탁한 후에, 그죠? 나머지 금원을 을이 수령하지 아니하므로 갑이 을을 피공탁자로 해서 변제공탁합니다. 한 후에, 그죠? 을의 채권자 병이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출급 청구를 하였을 때, 이거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이 제3채무자죠. A라는 사람이 이제 피압류 채권이 급여인데, 참고로 지금 민사집행법은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급여는 2분의 1 압류가 금지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죠, 그죠? 제3채무자가 회사인데 이렇게 급여를 압류했어요. 압류하고 나서 2분의 1만큼, 압류가 2분의 1만큼 되니까 집행공탁을 했다, 그죠? 248. 2분의 1만큼 집행공탁을 해서 이제 얘가 이제 받아갔다. 근데 나머지 2분의 1이 지금 여기 남아있어요. 이렇게 2분의 1 남아있는데 을이 안 가져간다, 그지? 을이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니까 채권자가 수령 거절, 수령 불능을 원인으로 이번에는 248이 아니라 민법 487조 변제공탁하는 거죠. 변제공탁을 하면 이렇게 출급 청구권이 생깁니다. 출청이 생겨요. 출청이. 이 출청을 병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다 이거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다. 자, 이랬을 때 제3채무자는 압류 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 대해서 실제법상 모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원래 통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2분의 1은 A가 가져갔고 나머지 2분의 1을 안 받으니까 변제공탁 487조 변제공탁 했는데, 그러면 이거 압류가 금지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죠?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요 피압류 채권 2분의 1에 대한 피압류 채권은 압류금지 채권이기 때문에 병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이거 이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자, 갑, 을, 병. 이게 이제, 우리은행인데, 우리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는 거예요. 통장을 압류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자, 회사가 있고, 근로자가 근로자인데, 이렇게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 2분의 1이 압류 금지죠, 그죠? 압류 금지죠. 압류 금지인데 이 2분의 1이 통장으로 들어왔어. 이게 입금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통장으로 들어가면은 압류된 돈하고 뭐 생활비도 들어오고 출금 입금되고 뭐 누나가 보내준 돈, 뭐 남편이 보내준 돈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안 되고 그냥 압류가 된단 말이에요. 압류 금지가 원래 압류 금지였는데 통장으로 입금되면 압류가 돼요.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자, 그런데 색깔을 좀 달리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 있죠? 갑, 을, 병.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돼서 공탁한다. 248 이렇게 뭐 248이든 뭐든 공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 압류 금지 채권이라면 공탁을 해도 동일하게 압류 금지예요. 이게 앞으로 민사 집행에도 나오고 공탁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통장하고 다르게 통장은 압류 금지가 입금돼 버리면 압류가 되거든요. 근데 공탁은 틀리다. 공탁은 이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래서 1번 사례에서 요지는 이 2분의 1은 압류 금지란 말이에요, 압류 금지. 그래서 공탁이 487에 공탁이 되더라도 압류 금지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체납처분 압류에 있어가지고 피압류 채권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전무명령이 발령된 경우 일단은 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무명령 효력이 있다. 그죠? 이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체납처분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그 절차는 별개다 그랬죠. 별개. 그래서 얘가 압류됐다고 그래 이만큼 중에 이만큼 압류가 되면 나머지 부분 압류가 가능하고 전부명령 효력은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죠. 원래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한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가 있으면 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포함되지가 않는다. 제1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권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이후에 2, 3 채권자가 동일한 회수 청구권에 대해 전부 압류 및 전부를 하였을 때는 자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갑, 을, 병.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죠.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니까 아마 제3채무자는 공탁공무원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1번 압류하고 그 다음에 정 2번 압류하고 그 다음에 무 3번 이렇게 압류가 막 됐다 이거죠. 압류가 피압류 채권에 이렇게 압류가 막 들어왔어. 그러면은 청구 채권의 총액이 자 집총과 피총이 있는데 항상 이거 봐야 되죠. 그죠? 피압류 채권 피총을 초과하여 자 이렇게 초과하여 이러면 압류 경합된다고 하죠. 압류 경합되면은 이 전체에 압류가 효력이 미친다. 경합된 상태이므로 제2, 제3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뒤에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랬죠. 그죠? 1번이 얘가 가압류를 했네요. 가압류를 하고 2, 3번이 이게 압류 및 전부를 했나 그죠? 그러면은 제3채무자한테 가압이 송달됐겠죠. 그죠? 가압류가 송달됐죠. 그리고 나서 전부가 들어온 거예요. 전부,
전부. 예를 들면, 자, 전부 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가압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무효가, 지워졌네요. 자, 가압류가 있으면 전부 명령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무효가 됐다가 이 가압류가 뒤에 취하 취소됐어. 취하 취소됐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효가 다시 가압류가 없으니까 유효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4번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시행자가 LH죠, LH. 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 이거 또는 채권으로 이제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이 채권으로 공탁했을 경우 전부 명령 효력은 유지된다.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에 갑소유 부동산이 이래 LH로 수용이 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수용 절차가 어떻게 되죠? 고, 협, 재, 수용이죠. 그죠? 고는 뭡니까? 사업 인정 고시. 그 다음에 협의하고 재결한 다음에 수용 개시 일자에 수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LH공사는 수용 개시 일자에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죠. 공탁하면은 이 채권자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죠. 공출이 생겨요. 자, 근데 이 공탁할 때 이 돈으로 공탁하잖아요, 그죠? 돈으로 공탁하는데, 자, 먼저 다른 A라는 채권자들은 요때 어느 때든지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갑을 채무자로 하고 LH를 제3 채무자로 해가지고 요 수용 보상금에 압류를 한다 그죠. 압류. 근데 자, 토지 수용 보상금은 이렇게 돈으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채권. 근데 이제 압류를 지금 사례는 이거죠. 요 채권에 압류했죠. 압류 및 전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LH가 채권으로 주면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에 압류했는데 돈으로 LH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안 미칩니다. 이거 객관식이에요. 자주 나와요. 뭘 압류했느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뭘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압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이런 객관식 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부동산 공법이 있죠. 공법의 도시개발법 쪽에 보면은 이 사업 시행자가 원래 현금으로 돈으로 이제 주는 게 원칙인데 얘가 원하면 채무자가 원하면 채권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 이럴 수가 있죠. A, 갑, LH 요 돈에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얘가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이 증권으로 해달라. 증권으로 보상해달라. 그러면 압류 효력이 여기 안 미치니까 얘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리가 중요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뭐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 뭐 사행위 취소도 마찬가지.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요거 하나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어찌 보면 뭐 찌개다시 반복된 문제라고 보면 되고 지금 5번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에이스라 해야 되나요?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자, 가압류 채권자인 갑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서 해방 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을 압류 전부 받았다. 그죠? 비록 전부 채권자인 갑이 해방 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 채무자인 을이 항소해가지고 전부 승소 판결, 즉 갑이 졌다 이거지.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사정 변경으로 가압류 결정 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해방 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 없다. 그죠? 없다. 맞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고, 이게 맞습니다. 그죠? 자, 이거 5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자, 이해되나요? 자, 다시. 그, 가압류 해방공탁이죠. 그죠? 갑, 을, 병. 이 상태에서, 갑이 1, 2, 3 한다 그랬죠? 1, 2, 3. 그래서 가압류 한 다음에 본안소송에서 강제집행 이렇게 갈 건데, 강제집행할 때 지금 사례에서는 압류 및 전부를 한 겁니다. 그죠? 압류 및 전부를 한 겁니다. 자, 가집행 선고, 여기에 이제 4 가집행 선고. 가집행 선고 하더라도 집행 정지가 안 되는 이상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은, 을이 282 가압류 해방공탁합니다. 그러면 회수 청구권이 생기죠. 회수 청구권이 생기고 282 할 때는 피공탁자 기재 안 하죠. 피공탁자 기재 안 한다. 갑을 기재 안 해.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이런 공탁금 출급 청구권 이런 거 없다. 그죠? 기억나실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 얘가 1, 2, 3 가집행 해가지고 압류 및 전부를 해버려. 이렇게 압류 및 전부. 전부를 하면 전부는 뭐하고 똑같다? 채권 양도하고 똑같다. 그죠? 그러면 요 회수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게 일로 가버린다고. 없어지고, 그죠? 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갑이 기각이란 말은 갑이 패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돈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곧바로 회수할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회수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5번은 그냥 맞는 지문인데, 지문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수하느냐. 자, 회수하는 방법은 다시 여기 채권이 있는 걸 이렇게 양도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이걸 그리면은 갑, 을, 제3채무자, 공탁. 그럼 여기 이렇게 채권이 원래 회수 청구권이 있던 게 압류 및 전부로 이전돼 버리죠, 그죠? 이렇게 이전돼 버린다고. 그러면은 이거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다시 이랬을 때 전부는 양도하고 똑같다 그랬죠?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시 바로려면은 다시 이 채권이 일로 가야 돼. 그래서 얘가 양도인이 돼야 되고 얘가 양수인이 돼야 돼. 양수인. 그래서 채권 양도 하게끔 해야 된다 말. 채권 양도 하게끔. 이게 됩니까? 5번에 해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해설을 좀 보면, 자, 해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색깔을 조금 이걸로. 자,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완결됐다. 전부 명령의 집행 완결은 언제 되죠? 확정되면 채권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 소송이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그 일을 이유로 이미 완결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왜 그렇죠? 뭐가 집행이 계속 중에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끝나버리면은 취소도 못하고 취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인 갑이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받아서 해방공탁금의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 받은 후라면 끝났어요. 넘어갔어, 채권이. 비록 갑이 회수하기 전에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해가지고, 즉 갑이 졌다 하더라도 사정명령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완결된 가압류 해방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없고. 자, 여기까지. 자, 을은 돈 받아야 될 사람,
갑으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전부된 회수 청구권을 다시 양도, 이걸 부당이득의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원상회복. 이거 민법에도 이제 많이 나와요. 사회행위에도 많이 나오고. 받거나 또는 별도로 부당이득 손해배상해가지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중요하다. 그 다음 4번 본 김에 4번 좀 볼게요. 4번에 이것도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자, 전부명령은 이런 건데, 자, 전부명령 대상인 채권은 금전 채권에 한정된다. 금전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장래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시행자가 채권을 공탁했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효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밑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가 내려진 경우에 그 대상 채권 특정 및 장래조건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확정 후 피정부 채권이 부존재로 밝혀진 경우에도 전부명령 효력은 없다. 그래서 그 보상금은 채권하고 증권, 도시개발증권 이런 거 줄 수 있거든요. 이 돈을, 전부명령은 돈을 압류해야 된다. 돈을. 추심은 가능하죠. 이거 둘 다. 추심은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을 돈으로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주면 헛방되는 거죠. 그죠? 이게 좀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문제, 이제 채권 나와 있는데요. 자,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돈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할 수 없다. 이게 자, 원칙은 공탁할 때, 뭐 토지 수용이든 뭐든 공탁할 때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절대적 불확실 공탁은 못해요. 다만 수용에서는 가능합니다. 수용에서는 절대적 불확실 공탁이 가능하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절대적 불확실 공탁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제강점기와 그 법무사 시험 등기법 강의를 하면 했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가 쭉 있는데 1910년도부터 18년도 사이 토지 조사를 한다 그랬죠. 지금 1960년 이후로 우리나라 민법이 시행이 되고, 이 사이에 50년부터 53년 6.25 터지고 45년도 해방하고 막 이런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에는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토지 대장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등기부상 그냥 일본인 명의 아리가또 일본인 명의로만 등기돼 있고 등기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땅 101번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인 명의로 돼 있고 또는 그냥 갑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상속인도 몰라. 이랬을 때 이제 공익 사업을 못 하니까 이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피공탁자로 해서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거 찾으면은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A, B 상속인으로 바꿔달라 한 다음에 얘네들이 보상금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 수용은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이제 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채권으로 공탁을 하면 이때는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된다. 압류 및 전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뭐냐? 이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죠? 민사집행법 하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채권으로, 이 증권이죠, 증권으로 하면은 전부는 안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4번 보세요. 피수용자의 등기 기록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 어딥니까? 북한이죠, 그죠? 되어 있는 경우 그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자가 별도로 할 수 없는 경우에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틀렸죠. 그죠? 옳은 거는 이제 3번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지 수용 보상금은 이 절대적 불확지 공탁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제가 역사 그 잠깐 설명한 거 있죠. 일제강점기와 조상 땅. 한 시간 정도 제가 그 법무사 쫀TV에 그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 제가 2, 3, 4탄도 제가 준비 중인데, 이걸 알면 등기법도 마찬가지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이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문제, 옳은 것은 18년도 법무사 문제죠. 그죠? 수용 개시일까지, 자, 수용 개시일까지, 잠시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외우면 시험 칠 때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문제 한 문제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이해도 마찬가지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지금 할 때 알아놔야 돼요. 그 뭐 막판에 막판이 어딨나요? 막판이 뭐 기본 강의하고 문제집 풀고 핵심 요약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하는 거, 지금부터 쭉 하는 거, 객관식으로 달리는 거, 이게 그냥 마지막 강의죠. 그죠? 내년에 또 할 겁니까? 그죠?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리나요? 머릿속에. 이 문장을 보면서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권 등기, 이렇게 하면은,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은 기본서 법무사 쫀TV에서 기본서를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본서 읽어도 못 맞춥니다.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거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갑 소유자인데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매수했죠. 그죠?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맞죠? 등기를 안 하고 소이등만 있죠. 소이등 청구권만 있죠. 그 상태에서 자, 수용은 어떻게? 몇 단계? 4단계. 뭐죠? 고협제 수용. 그죠? 고협제 수용. 이거는 등기법 가면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파트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분도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자, 고협제 수용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수용 개시일 이전에, 자, 이 수용 개시일 이전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을로. 근데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은 LH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LH는 수용 개시 일자, 그죠? 수용 개시 일자에 등기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공탁을 하죠. 공탁을 하면 얘한테 이렇게 공탁금 출급처금 생긴다고. 공출이 얘한테 생겨. 얘 잡으면 안 돼요. 얘를 피공탁자로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그죠? 갑을 피공탁자로 잡아서 공탁을 하고, 공탁을 하면은 LH로 이렇게 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원시 취득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수용 개시일 전에 이렇게 소유권 바뀌었을 경우 등기가 안 되면 무조건 지금 등기상, 그죠? 등기상 소유자한테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잠깐 이제 등기법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등기법도 별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한 김에 좀 등기법 좀 해볼까요? 등기법.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아, 지우지 말까? 등기법 한번 해볼게요. 등기법은, 자, 이 그림, 이것도 그림이야, 그림. 등기법은, 자, 이렇게 돼요. 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대장. 그 다음에 원인서면, 보통 계약서죠. 계약서, 뭐 판결문 뭐 쭉 있는데, 이 토지수용에서는 뭐 재결서, 고협 제할 때 요 재결서 있죠. 재결서, 뭐 이런 것들이 원인서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서. 우리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쓰죠, 그죠? 등기신청서. 이제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 이렇게 이 그림, 요거 등기법 공부할 때 이 그림이 없으면은 그냥 뭘 하는 건지 그냥 멍하다, 그죠? 뭐 아무리 기본 강의 듣고 또 듣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멍하다. 그럼 이제 등기, 자, 들어보세요. 여기 항상 등기에는 부동산이 나오고죠.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그 다음에 당사자가 나와요. 당사자가 뭐 요 지금 이제 갑 지금 소유다. 갑.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을. 이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렇게 나온다고. LH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장도 있고 원인서면, 등기신청서, 등기부 전부 다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일치해야 돼. 전부 다 일치해서 공동신청이죠. 갑하고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 공무원한테 공동신청하면 얘가 다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거 다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동신청하면 탁 이렇게 새로운 기입등기를 한다고. 기입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를. 됐죠?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럼 이렇게 공동신청해서 했을 때 등기법 29조에 보면 각하사유가 나옵니다. 각하사유. 등기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딱 보고, 아, 이거 등기 안 된다. 다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각하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각하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을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29조 29조 그 1호, 2호, 3호, 4호 해갖고 쭉 11호까지 있는데, 앞에 뭐 관할 위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거, 대리인이 아닌 사람, 등기 신청할 사람이 아닌, 출석 안 한, 공동신청인데 출석 안 한 사람, 이거 다 빼고, 자, 신청서가 동시 신청해야 되는데 동시 신청 안 한 건 5호 각하, 5호.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하고 요 부동산 표시 6호 각하. 그 다음에 요 당사자 있죠? 사람이 틀리다. 이게 7호 각하. 7호 각하. 그 다음에 원인서면하고 틀리다. 그럼 8호 각하. 그 다음 원인서면에 안에 첨부서면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9호 각하. 인감증명서, 초본,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한 등기 때 확정증명 이런 거 없으면 9호 각하. 그 다음 세금 내야 돼, 세금. 10호 각하. 10호 각하. 그 다음에 대장하고 틀리다. 11호 각하. 11호 각하. 이 각하 사유가 다 틀리다고. 그래서 등기법 공부할 때 각 파트별로 이거는 몇 호 각하, 이거는 몇 호 각하, 이게 나온다고. 근데 이 그림이 없으면 이거 외울 것도 아니고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일치해야 탁 다음 등기를 한단 말이야. 다음 등기를. 그러면 자 보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자 갑과였는데 일치 안 해. 일치 안 해. 그러면은 자 등기부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등기부 이걸 기준으로 등기 전에 뭔가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보통 차고 유류 빠뜨렸다. 그럼 이거 경정 등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등기한 이유 이걸 기준으로 등기한 이후에 뭐가 바뀌었다. 그럼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변경 등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었는데 이 등기할 때는 갑이었는데 개명을 했어. 등기한 이후에 개명 갑다시로 개명을 했어. 그러면은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일치시킨 다음에 다음 등기 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경정 등기 마찬가지고 이거 등기법 할 때 이제 그 사유들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경정 등기, 변경 등기. 그 다음 또 이 보세요. 갑 제가 늘 그리는 거죠. 을,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 근데 을이 위조했단 말이에요. 위조. 위조하면 을 거 이렇게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 이거 말소시키려면 요거부터 말소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근데 이 등기가 말소하면 안 되는데 잘못 말소가 됐어.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은 을, 병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소 회복 등기가 됩니다. 그 등기는 경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있고 뭐 이전 등기는 아시죠, 그죠? 이전, 그다음 KB 설정 뭐 이런 등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등기는 왜 하죠? 왜 할까요? 자, 등기, 자 이렇게 등기 이거는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거 대장, 원인 서면, 등기 신청서 있는데 이건 원인, 등기와 원인 이게 실체와 등기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예요. 등기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건데 등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실체하고 맞춰야 돼. 그럼 말소 등기. 그 다음 실체는 이렇게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등기부를 보니까 말소가 돼 있어. 그러면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말소 회복 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는 원인과 실체와 등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알면 이제 거의 등기법 다 끝났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끝났냐? 자, 등기법 가면은 아까처럼 총론에 이런 게 나와요. 총론에 꼭 지금 이제 등기법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 같네요. 자, 총론에 아까처럼 대장, 원인서면, 등기신청서, 등기부 이게 싹 일치시켜서 각각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될 사람, 등기 권리자가 될 사람 이게 등기소에다가 이제 공동 신청하면 등기 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이 있거든요. 형식적 심사권. 우리 그 법원 공무원들은 뭐 거의 판사 빼고 이제 우리 등기, 가족관계, 공탁 이런 거 전부 다 형식적 심사권이에요. 형식적 심사권이라는 말은 이 서류 보고 판단한다. 형식적 심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일치하는 거 보면 이 다음 등기 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원인으로 하면 전부 다 여기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원인에 따라서 이런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까 9호에 어떤 서류 이런 걸 이제 첨부해라, 말하라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농지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뭐 이런 것 따라서 어떤 서류가 딱 달라지고 10호 세금 내는 거 있죠? 10호 각하사유 중에 취등록세는 어떻게 내고 증지는 어떻게 나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총론이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사람은 성, 주, 번이 있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래서 각각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된다고. 첨부가. 이해되죠? 성, 주, 번. 그 다음에 이 등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죠? 나, 개인, 나. 법인은, 자, 법인하고 비법인 차이가 뭘까요? 법인, 비법인. 차이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간단한 건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법인 등기부가 있어요. 이거 상업등기 가면 배우죠. 상업등기. 비법인은 등기가 없어. 비법인도 종중도 있고 비법인 사단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럼 얘네들은 첨부 서면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게 등기법에 나온다. 공탁법에도 이제 나오죠. 공탁법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출생하고 이제 사망하죠.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하죠? 설립 등기하면 출생이고 이 나중에 이제 해산 등기, 청산 종결 등기 이런 거 한다고. 상업 등기에 나와요. 청산 종결 등기. 이게 이제 사망 신고하고 똑같은 거야. 법인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판례가 뭐죠?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는 권리 능력이 있다고 본다. 민법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법인이 이렇게 죽어 있다. 이랬을 때 살려가지고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지만 등기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 그래서 등기법을 지금 이런 그림 없이 그냥 하면 저도 처음에 어려웠고 실무 안 해보면은 이거 감을 못 잡습니다. 감을 못 잡아요. 자, 그래서 등기법을 살짝 맛만 봤습니다. 그죠? 맛만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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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이 있은 후, 재결이 있죠. 고협제, 항상 수용 고협제. 재결되면은 끝난 거예요. 토지 수용 개시일 이전에, 재결 후 개시일 이전에 병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승계했다. 자, 갑 토지였는데 잘 있다가 자, 고협제 재결 후 수용 수용 전에 자, 이때 을 이렇게 승계받았다 이거죠. 요때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 LH라 하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 을이 그죠? 을이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자, 그러면은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병이 LH다. 이 상태에서 이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거네. 자, 갑에 대한 보상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면 병을 피공탁절하여 보상금을 공탁할 수 없다. 참,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가압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이 있은 후 수용 개시 1 이전에 병이 가압으로부터 위 토지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아니고 갑이네, 그죠? 갑. 자, 그럼 다시 그려볼게요. 자, 갑 소유 토지가 있었는데 병이 토지를 승계했다. 언제? 고협 제 수용. 요때 제 수용. 이때 승계를 했다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지금 등기를 했는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을이 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이렇게 등기부에 있었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 LH에서 수용하면은 이제 공탁하면 제3채무를 잡고, 다시 을이 갑 LH 이 상태에서 갑의 손실보상금 채권, 손실보상금 채권을 이렇게 가압류한 거네, 그죠? 가압류, 채권 가압류 하였다면 LH는 병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할 수 없다. 자, 아니죠. 자, 병을 공탁자로 수용 개시 1 토지 소유자니까 병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병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하면, 자, LH가 병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을 하죠? 그러면은 병이 이렇게 공탁금 출급증권이 생기잖아요. 병이. 그러면은 갑이 지금 을의 가압류는 갑이 받을 것을 가압류했는데 이건 헛방돼 버린다. 이 가압류는 아무 효력이 없어진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 재결 전. 자, 고협재 수용. 사업 인정 고시 후 수용 재결 저때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동됐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 갑을 상대로 수용이 이루어졌다면 갑을 피공탁자로 보상금을 공탁해야 된다.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수용 개시 일자에 지금 을이 소유자죠. 그러면 LH는 피공탁자를 을로 잡아가지고 공탁을 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죠? 손실보상금은 토지 소유자한테 나가는 거죠. 소유권을 손실했으니까 이 돈이 나가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얘를 잡아야 된다. 지금 막 좀 복잡하죠, 그죠?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회행위 취소에 따른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을 명의 처분금지 가처분이 맞춰졌다면, 자, 이것도 자 보세요. 무조건 1, 2, 3죠. 자, 을 1, 2, 3 가압류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한 다음에 강제 집행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사회행위 취소 소송 말소 소송이다. 자, 그러면은 갑으로 이렇게 있다가 오빠한테 넘겨서, 자기 오빠한테 소유권 이전 넘겨버린다고. 왜? A가 압류할 것 같으니까 내 앞으로 놔두면은 경매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넘겨놓는다고. 그러니까 A는 사행위 취소 소송, 자, 가처분 해놓고 사행위 취소 소송한 다음에 나중에 요거를 말소해가지고 얘 앞으로 넘기다든지 이렇게 소송을 할 거예요. 그래, 가처분이 지금 맞춰졌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LH에서 수용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자, 갑 오빠 앞으로 등기돼 있고 A가 가처분돼 있다고.
LH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공탁할 거야. 그럼 피공탁자를 누굴 잡느냐? 피공탁자. 지금 문제는 갑 또는 을로 상대적 불확지 공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나중에 말레이지에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거 아니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안 돼요. 특히 사회행위 공탁할 때 뒤에 배웠죠. 사회행위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고, 그 다음에 사행위 취소라는 것은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갑과 을, 그 다음에 뭐 A 이 가처분이 내 거다, 갑하고 을한테 내 거다, 이런 귀속을 다투는 게 아니라고, 사행위 취소는. 그래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이제 못한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사행위 취소 소송이 아닌 경우는 가처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닌 경우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또는 가처분권자 이렇게 상대적 불확지 공탁한다고. 근데 이거는 사행위는 그렇게 안 돼. 그럼 누구를 해야 되죠? 고협제 수용 당시 소유자인 을을 확지 공탁으로 해야 되죠, 그죠? 확지 공탁을. 그럼 이 사안에도 이렇게 확지 공탁 한다고. 다음,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 원인으로 한 공탁에서 이제 등기가 없네, 그죠? 등기가 없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할 후 토지대장에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되었다면 갑과 을 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임을 알 수 없으므로 갑 또는 을을 피공탁조라여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아요. 자, 사정 받고 이런 거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원래 이제 미등기 토지야. 아까처럼 등기가 있어야 얘가 똑똑똑똑 수용을 할 건데, 미등기란 말이야, 미등기. 근데 이제 어떡하지? 미등기. 그때 절대적 불확지 공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분할 나오죠, 그죠? 그 분할 등기법 보면 또 여기서 아까처럼 토지대장, 원인서면, 등기신청서, 등기부. 이게 이제 1 물권 1 등기거든요. 분할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토지대장부터 이렇게 분할해야 돼. 토지대장부터. 분할을 하면, 자, 분할을 하면, 이렇게, 다시 토지대장이, 자, 109번지면, 109-1,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된다고. 그러면은 분할되면서 등기부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하나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물건이 지금 109번지, 109-1번지, 이제 1 물건이 아니죠, 그죠? 달라졌죠? 달라지니까 등기부도 이렇게 창설된다. 이렇게 창설된다. 창설되면서 분할됐기 때문에 여기 있던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이제 2기가 됩니다. 2기 전사. 2기가 돼요. 2기. 이 분할 등기, 그 등기법 시간에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릴 텐데, 2대시죠, 그죠? 분할되더라도 똑같이 권리관계가 이렇게 다 넘어온다. 현재 효력 있는 등기는 다 넘어온다. 근데 이 상태인데, 자, 지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거다 했다. 자, 갑이 이렇게 사정받은 것에 있어. 사정받으면 원시 취득한다 그랬죠? 이게 1910년부터 1918년 동안 일본 놈들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면은 소유자를 이렇게 사정하거든요. 임야는 몇 년이라 했죠? 1916년부터 24년까지 임야에 대해서 토지 사정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니까 좀 이제 부드러워졌나요, 그죠? 그 토지 사정 받았으면
자, 분할 후 토지대장에, 분할 후 토지대장도 갑. 이렇게 해야 되나 봐, 갑. 근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 돼 있다가 다시 대장을 떼니까 을 이렇게 넘어갔네. 그럼 이제, 을 거냐, 갑 거냐. 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 토지대장에 이렇게 등기가 이전되고 미등기 상태로 저 막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최초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원래라면 갑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갑 보존 등기 병정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단 말이에요. 맞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분할 전 토지와 분할 후 토지에 토지 명의인이 다르다면 LH는 이렇게 상대적 불확실 공탁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하게. 그 다음,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토지 수용 대상 토지가 미등기이고, 자,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에 동까지만 있고 번지가 없어서 사업 시행자가 공탁하려고 한다. 자, 보세요. 이 대장 등기는 없고, 그죠? 미등기고 대장만 있는데 대장에 이제 성, 주, 번, 당사자 특정은 성, 주, 번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성명은 기재돼 있어. 기재돼 있어. 성, 주, 주소, 동까지만 있네. 동까지만 있고. 번지가 없어. 번지 없는 주막이네. 그죠? 번지가 없다. 번지 없는 주막이다. 주민번호는 그럼 어떻게, 지금 여기 없지만 한 개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제가 일제시대와 그 조상 땅 찾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번호는 그 62년 6월 20일 박정희가 그 김신조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간첩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이제 번호를 제도를 시행했죠. 그죠? 네, 이게 84년부터 등기가 돼요. 이거 그냥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성주번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 특정이 안 되는 경우 이런 등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등기가 미등기된 토지가 이 조상 땅 찾기 해야 돼. 엄청나게 많다고. 이랬을 때 이제 공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야 되죠. 1번이네, 그죠? 기억, 니은. 1번 볼게요. 자, 공탁 제도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라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관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명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송달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일반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위 사안에서 사업 시행자는 LH는 피공탁자란에 불명으로 기재하여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냥 소유자 불명 이렇게 절대적 불확실 공탁할 수 있다. 원래 공탁은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못 하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 수용해서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인정하고 있다. 디귿. 절대적 불확실 공탁을 통해서
수용보상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되어 공탁제도상 요구되는 피공탁자 지정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공탁하고 나서도 만약에 A, B, C, D 상속인이라든지 지금 갑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공탁 그 LH가 공탁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 LH 상대로 이 사람들은 LH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확인 판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예외적인 거예요, 그죠? 다 예외야. 다른 공탁에서는 이 공탁자잖아요, 공탁자. 공탁자를 대상으로 판결받으면은 이게 공탁금 출급 원인 소멸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대적 불확실 공탁에서는 이제 인정된다. 그 다음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한 이상 공탁자는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보상금 수령권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자신한테 귀속됐다는 확인 판결을 받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틀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변제 공탁하고 막 섞여갖고 나오면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절대적 불확실 공탁, 조상 땅 찾기에 대한 절대적 불확실 공탁은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무상 이게 있죠. 여러분이 뭐 조상 땅을 찾았다 그러면은 지금 도시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발로 LH로 넘어가 있어. 그럼 포기하지 말고 수용 보상금 있단 말이에요. 보상금 찾아가지고 LH 공탁 이 절대적 불확실 공탁은 소멸 지어도 완성 안 돼. 그러니까 LH의 소유자 불명 이렇게 공탁한 것을 나로 바꿔달라 라고 정정 신청을 해. 근데 이게 뭐 20년 30년 전에 공탁한 거다, 70년 전에 공탁한 거다 이러면 이 서류 못 찾거든요. 못 찾으면 부득이 LH 상대로 이 보상금, 공탁된 보상금은 나한테 있다 라는 판결 받아가지고 이 돈 찾으면 돼요. 로또죠, 로또. 이런 사건 있는 사람은 법무사 쭌TV에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3번 옳지 않은 것은 또 나왔네, 그죠? 사업 인정 고시 후 재결 전에 다시 그 소유자인 갑의 장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했는데, 자, 누가 압류한 거지? 자, A라고 할게요. A가 지금 갑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이제 LH에서 받을 이 보상금에 대해서 압류했다 이거죠. 이 채권을 압류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죠? 그 이후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다, 그죠? 그래서 수용 당시에는 소유자가 을이었다. 자, 그러면 고협제 수용 당시에는 을이다, 그죠? 을이면은 얘는 LH는 공탁할 때 피공탁자를 이 당시 소유자로 기재하죠. 그럼 이렇게 출청이 생긴다고, 그죠? 보상금 채권은 없어지고 출청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A는 뭐다? 헛방. 이걸 피공탁자가 을이잖아, 갑이 아니란 말이야. 헛방이다. 그래서 틀렸네, 그죠? 보상금 수령권자는 압류 전부 채권자가 아니라 을이다. 이거 하고 나머지 뒤에는 뒤에 한번 볼게요. 보상금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한테 송달되었으나 전부 명령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를 하고, 그죠? 압류 채무자 근거법령을 40조 2항 4호 248조 해서 전액 공탁할 수 있다. 이거 248조에서 배워 법리 그대로 간다. 그 다음 2항의 경우에
근거법령이 요런 248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공탁자란에는 피공탁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한다. 이것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이거 보면서 토지소유보상금공탁에서 248 할 경우에도 우리가 248 배운 그대로 법리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3번 2항인 경우에, 자 2항인 경우에 이거 했고, 그죠? 했고. 4번 토지 소유자에게 40조 1 뭐 또는 248이 없네, 그죠? 248이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로 해서 변제공탁도 할 수 있는 거죠. 피공탁자 기재하고. 그 다음 물상대에 나왔네, 그죠?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우선 변제권 있는 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를 전후해서 토지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한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그죠? 이해됩니까? 자, 5번. 지금 이렇게 갑토지 소유에 KB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KB가 있고 토지 수용 보상 LH에서 보상금을 40조 공탁을 한다. 그러면 이 소유자 피공탁조로 잡아서 똑똑똑똑똑똑똑똑 공출이 생긴다, 그죠? 공출이 생기면 KB는 갑에 대한 채권자죠, 그죠? 갑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렇게 압류 및 추심이든 압류 및 전부를 할 수 있죠, 그죠? 이 공탁금이 이렇게 지급되기 전에, 그죠? 전에 압류를 할 수 있다. 이 압류는 KB 스스로 해도 되고 이런 사람이 해도 압류가 돼 있으면 특정이 돼 있으니까 지급되기 전에는 누가 압류하더라도 상관없다. 그죠? 이 압류가 세무서다. 세무서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세무서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압류가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공탁공무원은 사유신고할 수 있다. 사유신고 집행공탁하고 248 집행공탁하고 사유신고할 수 있다. 이게 배웠죠? 집행공탁할 때 피공탁자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사유신고 하면은 배당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으로 가면은 얘도 우선변제, 세금도 우선변제 있죠. 그 나중에 이제 배당할 때 법정기일하고 뭐가 빠르냐에 따라 가지고 배당이 달라질 건데 아마 얘가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 다음, 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 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은,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됩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오던데. 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말, 그 다음에 예고 등기가 있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등기부가 2개 개설돼 가지고 있는 경우 말예 2, 그 다음에 지분이 1이 돼야 되는데 1을 초과하는 경우 말예 2지 예, 그죠? 상대적 불확정 공탁. 말, 예, 이, 지. 말레 이지. 그죠? 지분이 1초과. 지분은 1이 돼야 되는데 1초과 하면 뭐 잘못된 거죠. 등기부가 2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1물건, 1 등기 용지주의. 그 다음에 예고 등기는 지금 삭제됐는데, 그 실무 나오면 예고 등기 따라야지 뭐 경매도 하고 할 때 예고 등기 붙어 있는 등기부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강의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을 때. 자, 이거 볼게요. 갑소유 부동산이 있고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 있다. 위조다. 그러면은 갑은 민법 214조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이죠, 그죠? 이걸 가지고 1, 2, 3 한다. 그럼 가압류 가처분 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그죠?
이 처분 금지 가처분해요. 그 다음에 말소 소송하고 승소 판결 받으면은 이걸 이렇게 말소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처분이 돼 있다. 그렇다는 것은 소유권이 갑은 갑고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등기 추정력 때문에 등기가 또 소유자로 돼 있고, 이렇게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거죠. 귀속을 다툴 때는 갑 또는 을 이렇게 쓴다 해요. 상대적 불확실 공탁한다. 주의할 게 뭐죠? 전 시간에 했던 거,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은 등기의 소유권 귀속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때는 확지 공탁으로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번은 뭐냐? 수용 보상 그 대상 토지의 담보물건 뭐 이런 거 가압류, 가등기, 뭐 가처분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말소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등기부상 있는 거는 원시 취득한다 그랬잖아, 그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뭘 적고하는 게 아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뒤에 다 반복되는 거라서 다 빼고 뒤에 이제 공탁 효과하고 공탁금 출급 부분인데, 이 출급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토지 소유권,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232페이지 공탁, 토지 수용 보상금 공탁 효과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